충북선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또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2시간 동안 열차 안에 갇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주 도심통과철도가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인프라가 될 광역철도가 맞다며 정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양계협회가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정책을 백신 접종과 병행하자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 교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장 같은 교복 대신 반팔티에 반바지 차림의 생활복으로 바꾼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명, 충주 1명, 단양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708명, 충북 누적 사망은 65명입니다. 오늘 낮 빗속을 달리던 충북선 무궁화호 열차가 갑자기 선로에 멈춰섰습니다. 승객 16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열차가 2시간 가까이 멈춰서면서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 1명은 실신해 119에 실려갔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무궁화호 열차 한 대가 선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승객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받으러 가던 승객은 안절부절입니다. 병원 예약해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려야 되거든요. 급기야 이 승객은 오한과 발열 증세를 호소하더니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긴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환자가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119를 도착시키는데 거의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결국에는 환자가 실신해가지고 실려갔거든. 기다림에 지친 한 승객은 열차 문이 열린 틈을 타 선로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무궁화호 열차가 증평역 부근에서 멈춰섰습니다. 전기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전기가 수동이 돼버리면 이런 게 다 수동이 돼버리니까. 대전을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던 열차에는 승객 170명 가까이 타고 있었는데 2시간 가까이 기차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열차에는 승무원 단 1명뿐이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문제 생겨서 빨리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고. 한국철도공사는 급히 견인 열차를 투입해 증평역까지 열차를 옮겼고 승객들에게는 환승 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사는 열차의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나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 코레일 차량 기지로 옮겨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통과가 4차 철도망 초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성격 때문으로 보고받았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한 국토교통부 입장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왜 추진하냐며 도심 통과를 끝내 거부한다면 철도 정책 라인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범시민대책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청주 도심 통과는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성격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은 도시철도를 폐지하고 광역철도를 원합니다. 최충진 의장을 시작으로 청주 시의원들이 1인 시위에도 들어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부가 하는 일인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청주 도심 통과가 빠진 이유가 광역철도보다 도시철도 성격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청주의 지역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도심 내 철도가 필요하다는 충북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우회하는 노선들을 만들어서 반영해주고 우리 지역은 반영 안 해주고 도시철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거죠.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을 책임져야 하고
건설비 분담 비율도 높아 현실적으로 지하철로 청주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4차 철도망 확정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청주에 지하철이 필요하냐, 청주 시민만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아니다, 입장차는 팽팽합니다. 이시영 지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유세 당시 약속을 지키라며 청주 도심 통과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장관과 새로운 여당 대표, 충청북도는 당정협의회에서 새로운 결론이 나길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19년째가 되는데 2, 3년 주기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운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 정책에 양계협회가 올해부턴 백신 접종을 병행하자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으로 지난해 말부터 살처분된 가금류는 2천여만 마리. 발생 농가는 100여 곳에 불과했지만 400곳이 넘는 농가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2, 3년 주기로 8차례나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정부는 살처분과 보상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2년을 키워야 알을 낳을 수 있는 산란개의 경우 산란과 AI 발생 주기가 겹쳐 달걀값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9년 만에 양계업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젠 백신을 하자는 것. 사람이 독감 주사를 맞듯 산란개에 백신을 주사해 피해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금년부터라도 백신 접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번에 산란개 1,100만 마리를 살처분한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백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반복 발생되는 위험 지역에 대해서 산란개나 종개는 백신을 도입하자는 게. 그러나 정부는 인간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생각해 계속 신중론을 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렇게 건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파원으로 작용해가지고 순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하지만 학계에선 AI 바이러스의 주요 변이는 백신과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바이러스가 교차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꾸로 변이의 스피드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전문가의 상시 농가 점검 등 백신 병행으로 방역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부 지역부터, 특히 경기도나 이런 데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일단 올해의 목표인 것 같고요. 지난 2017년부터 마련한 긴급 백신 항원뱅크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는 게 정부 기조였지만 각계의 백신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조병옥 음성 군수가 오는 17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조 군수는 선별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음성 군민과 지난 3일 식사를 해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음성군은 온라인 전자결제와 SNS 유무선 연락망을 활용해 조 군수가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잡힌 흰 셔츠에 긴 바지가 기본이던 여름 교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름 교복이 반바지면 좋겠다던 90년대 유행가 속 바람이 현실이 되면서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겨울 교복을 벗은 청주의 한 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새긴 검은 티를 대부분이 맞춰 입고 다닙니다. 밝은 셔츠에 긴 바지였던 여름 교복을 3년 전에 아예 없애고 단체로 맞춘 5,000원짜리 티 한 장이 기존 교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교복은 챙기기 불편했는데 이거는 되게 금방 입을 수도 있고 얇고 편안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값도 값이지만 자주 세탁기에 다림질을 해왔던 부모들이 더 반깁니다. 그냥 빨고 건조기에 말리면 바로 입을 수 있어서 또 쿨론티라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세탁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셔츠 형태의 교복을 두고도 실제 학내 생활은 편한 반팔티 차림이었다 보니 이럴 거면 기존 교복을 없애자고 했던 것입니다. 땀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니까 여름에 특히 많이 불편하다 등등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충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주의 한 중학교 여름 교복은 남녀 모두 반바지에 칼라티. 계절마다 정장 같은 교복을 두고
더 편한 별도의 생활복을 따로 맞춰 입다가 3년 전 이 생활복을 아예 교복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복을 중심으로 오랜 전통 교복을 버린 학교는 이미 충북 전체 중고교의 절반 남짓.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복 간소화 지침에 학교마다 교복 실용화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최근 5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현재도 공식적인 것만 4-5개 학교 정도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제 위원이고요. 이 교복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학교가 편한 교복으로 바꾸자 결정을 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잡힌 셔츠로 대표되던 전통 교복의 복식도 점점 추억의 졸업 앨범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충북개발공사와 개발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투기 행위를 한 혐의로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개발업자 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개발 행위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피의자 신분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제의를 요구한 자치경찰 사무와 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의결합니다. 충청북도는 조례 16조에 담긴 후생복지의 범위가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돼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는 도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도의회가 당초 통과시킨 대로 확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되고 다시 제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충주시 계명산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나 산림 0.01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대 70명이 투입돼 3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담배를 피우고 잠들었다 깨어보니 불이 났다고 진술한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량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재는 8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은 운행 중, 3건은 충전 중, 1건은 정비 중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며 과충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베의 한 노인 요양시설 133명이 집단 감염돼 25명이나 숨졌습니다. 무더기 사망자가 나온 건 병실이 없어 입원도 못하고 사실상 요양시설